삼성 갤럭시 Z 플립. 샘숭 갤럭시 Z 플립. 저도 실물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어렵게 공수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기계를 대여받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SKT 유저인데 그래서 대여해 주신 건가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샘숭 갤럭시 Z 플립. 가운데 보시면 Z가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싹 빠지네요. 플립이라는 글씨가 나타나죠. 안쪽에 종이 하나 있고요. 와우. Z 플립 미러 퍼플 색상입니다. 네, 색상은 두 가지인데 미러 퍼플, 미러 블랙, 그리고 톰 브라운 에디션도 있습니다. 국내는 아닌데 해외에는 골드 색상도 있더라고요. 네, 미러 퍼플인 만큼 거울처럼 반짝반짝 거립니다. 이 미러 퍼플 색상의 단점이라면 지문 묻은 게 잘 보입니다. 플립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와, 네, 이렇게 접으면 정사각형 형태의 Z 플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90도로 열게 되면 마치 여성분들 그 컴팩트 화장품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겨가지고 뭐 독특한 기능이 있네요. 이렇게 화장도 할 수 있고. 수유가 엄마 컴팩터 퍼프 못 봤나? 내가 아팠노? 그렇다. 이거 와가 갔노? 제가 안 가져갔어요. 예, 괜한 드립 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마이 갓김치. 네, 이렇게 펼치면 실물 동영상을 미리 본 것처럼 정말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실물을 보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힌지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접히는 부분도 그렇고 뒤쪽 힌지도 그렇고 먼지가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만듦새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닫으면 디스플레이 그 사이가 살짝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닫히는 끝부분 같은 경우는 고무 범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디스플레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폰 같은 거 살 찝히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여러 번 노력해봤지만 살이 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주름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유리로 된 건데 이렇게 굽혀지니까 정말로 신기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딱 펼쳤을 때 그냥 디스플레이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할 때는 주름이 보이지 않지만 검은색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 주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선이 보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볼륨 버튼이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이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눌려요. 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근데 여기가 갤럭시 S10e처럼 지문인식 제스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위아래로 자유롭게 상태창을 드나들 수 있고요. 지금 사용하는 Z 플립은 SK텔레콤에서 빌린 모델이라 지금 삼성페이를 할 수가 없는데 일반 상태에서 제스처로 밑에서 위로 올리면 삼성페이가 가능합니다. 자, 이 길쭉한 화면은 21.9 대 9 화면 비율입니다. 보시면 정말 길죠. 영상을 보면 더 긴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 디스플레이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6.7인치입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은 165만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200만원을 넘은 걸 생각하면 가격이 좀 낮아지긴 했네요. 네,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가 탑재되어 있고요. 램은 8GB입니다. 저장 공간은 256GB인데요. 따로 SD 카드를 꽂을 수는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Z 플립은 5G 모델이 아니라 LTE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화면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갤럭시 S20 플러스와 거의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자, 갤럭시 Z 플립의 활용도는 어떨까요? 과연 접었을 때 그 활용도가 정말 좋은 것인가? 이런 길쭉한 휴대폰 주머니에 넣을 때 어떻습니까? 세로로 된 포켓 같은 경우는 이 긴 화면을 넣고 앉게 된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발 같은 거 신거나 구부릴 때 이 휴대폰이 휘어지진 않을까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세로로 된 포켓을 이용할 때는 뒷주머니에 보통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Z 플립을 이용한다면 접어서 넣으면 굳이 뒷주머니 넣지 않고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넣고 쏙 들어가거든요. 쏙 들어가죠. 저기서 앉게 되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집니다. 사용할 때 꺼내가지고 펼쳐서 쓰면 되겠죠. 살짝 간지낼 때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만 꽂아가지고 요런 느낌, 내 폰 접힌다, 요런 느낌, 아니면은 뭐 요렇게 해서. 아무튼 이 휴대폰을 굳이 접어야 되나 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유행은 던질까 말까 돌아오는 거야!
그 당시에는 디스플레이를 접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폴더폰이나 뭐 슬라이드 폰을 사용했었는데 폴더블 폰이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기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유리를 접을 수 있다니까요. 자, 좌측면에는 유심 칩을 넣을 수 있는 트레이가 있고요. 네, 하단부는 USB Type-C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가 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인데 이 카메라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뭐 이것도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전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10만 번을 접었다 펼 수 있는 수명인데 이번 갤럭시 Z 플립은 20만 번 접었다 펼 수 있는 수명이라고 합니다. 2배 내구성이 더 좋아졌네요. 이 외부 디스플레이 보시면 아주 자그마합니다. 검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네, 1.1인치의 디스플레이인데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요 작은 게 모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1.1인치 뭐 보일 건 다 보입니다. 뭐 시간, 날짜, 배터리, 그 다음에 중요 알림도 다 뜨긴 뜨는데 좀 너무 작은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랬으면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갔겠죠. 외부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왼쪽에 빨간 점 보이시죠? 이게 뭔가 알림이 있다는 뜻인데 디스플레이를 밀어서 확인하면 작은 아이콘들이 뜨는데요. 클릭해보면 간단한 메시지나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확인 가능하고 디스플레이를 한번 터치하면 좌측에는 통화 버튼, 우측은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닫힌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밀어서 전화를 받으면 스피커폰 상태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로 됩니다. 여기서 받으면 여보세요? 스피커폰. 자, 이렇게 90도로 펼친 상태에서 영상 통화를 하면 두 손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 밖에도 메시지 확인, 카톡, 인스타그램 등의 알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로도 촬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 촬영 시 빨간 점, 타이머 또는 플래시 아이콘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3300mAh입니다. 유선으로 충전했을 땐 15W, 무선으로 했을 땐 9W 충전 지원을 하고요. 배터리 공유 기능도 있습니다. 상단부가 아니라 이 하단부로. 무선 충전 공유 기능은 닫은 상태에서도 가능하고요. 펼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은 위치를 잘 맞춰서 위치시키면 외부 액정으로 충전 중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카메라는 외부에 두 개가 있습니다. OIS가 포함된 카메라인데요.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f2.2,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f1.8 값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카톡띠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애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후면 카메라는 그렇고 전면 카메라는 하나고요. 1000만 화소로 f2.4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카메라는 전면, 후면 모두 4K 60프레임을 지원하는데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을 때 손떨림 보정 기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K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손떨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떨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손떨방 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면 풀 HD로 촬영 중이기 때문이죠. 아까랑 떨림이 확실히 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6:9 풀 HD 촬영 중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화각은 확실히 아까보단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손떨방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워놓고 촬영하실 때는 이 4K가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사진 같은 경우는 다양한 비율,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을 할 수 있었고 얼굴을 가운데 맞춰 사진을 찍고 화면을 약간 접으면 표정 변화도 쉽게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진을 찍다가 화면을 접었을 때 상단 부분으로 화면이 올라가고 일단은 접어서 쓸 수 있으니까 삼각대 없이 편하게 올려서 촬영할 수 있었고 타이머 또는 손바닥을 보여주고 셀피 찍기도 아주 유용했습니다. 자, 이 갤럭시 Z 플립 한 손으로 열었을 때 느낌 한번 살펴볼게요. 한 손으로 열면 네, 요렇게 열립니다. 아주 천천히 열리죠. 닫힐 때도 그렇고요.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프리스탑 폴딩 기능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팍 펼쳐진다거나 팍 닫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열 때는 살짝 불편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비싼 폰이잖아요. 네, 이렇게 한 손으로 괜히 했다가 떨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두 손으로 네, 열겠습니다. 그리고 SKT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이 프리스탑 폴딩 기술 때문에 오는 장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요만큼 열면은 닫히고요. 한 요 정도에서부터 멈추게 되는데요. 열리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90도 멈춰지고요. 한 120도까지도 멈춰집니다. 근데 거기를 넘어가면 딱 넘어가죠. 근데 제가 매번 삼성 제품이 나올 때마다 미리 휴대폰을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SKT에서 제품을 대여해 주셔가지고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네, 딴 건 아니고요. T월드 다이렉트를 통해서 구매하는 고객들은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품 이벤트, 뭐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펼치는 듯한 갤럭시 폴드가 나왔고 또 이번에는 세로로 접을 수 있는 갤럭시 Z 플립이 나왔고요.
대각선으로 접을 수 있는 그런 건 안 나오겠죠? 예. 네, 이 접은 상태에서도 또 카메라를 찍을 수 있었는데요. 닫힌 상태에서 지문인식 버튼을 2번 누르게 되면 사진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작은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볼륨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사진 촬영이고요. 볼륨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 촬영인데 손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동영상 촬영이 됩니다. 작은 화면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네요. 작긴 하지만 제 얼굴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야간 촬영을 위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53분이고요. 간판 불은 모두 꺼진 상태입니다. 야간 사진 모드로 90도 세워놓고 또는 옆으로 눕혀서 가로로 촬영했는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게다가 야간 사진 성능도 너무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굉장히 어두운 곳이거든요. 여기서 야간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이 밖에 화면을 접은 상태에서 화면 스크롤이 가능했고요. 멀티태스킹을 활용해서 화면 분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할 때는 세로로 길어서 목록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영상을 볼 때 좌우 여백이 많아서 전체 화면으로 확대를 했을 때는 상하로 많이 잘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휴대폰에 맞게 화면 비율을 조정해서 업로드 중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덜 잘리네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원래 작은 사진으로도 15개 정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18개가 조금 잘린 정도의 사진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이전보다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임도 한번 실행해 봤는데요. 시작하기 전에는 좌우측에 조금 잘리는 듯 싶었으나 게임 플레이를 시작하고 나니까 훨씬 넓은 화각으로 게임을 할 수 있었고 더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했을 때도 평소보다 화면이 넓어서 사용자 지정 컨트롤을 통해서 최대한 좌우측으로 인터페이스를 밀착 조정하니까 손가락으로 화면이 가리는 부분이 최소화되어서 게임하기 좋았습니다. 같은 스피커 사운드인데 S20 플러스의 소리가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갤럭시 Z 플립은 아쉽게도 스테레오 스피커가 아니라 하단 스피커에서만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Z 플립의 돌비 애트모스 기능 같은 경우는 헤드셋 또는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내부 구성품을 살펴보면요. 충전기, C타입 충전 케이블, AKG 튜닝된 C타입 이어폰, 그리고 두 쌍의 이어팁, USB 어댑터, 그리고 케이스 또한 들어있습니다. 퍼플색과 이 케이스는 잘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래도 증정해주니까 좋죠. 정말 오랜만에 흥미로운 휴대폰을 만지면서 재미있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삼성은 외계인을 고문하는 걸까요? 다음 리뷰는 S20 시리즈인 기본 모델 S20와 S20 플러스를 리뷰하겠습니다. S20 울트라는 나중에 비교 리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혁이었습니다. 아듀.